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배현진 배신자라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야, 굽이마다 다 배신 때려요. 이거 얼마만큼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젊은 사람이 말이죠. 예, 이 젊은 배신자, 예, 선배 배신자한테 배워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정계에 입문시켜준 인물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결국 홍카콜라 할 때부터 바짝 붙어서 도움을 많이 줬죠. 그 바람에 홍준표가 맨 먼저 그야말로 그때 김영호가 공천 칼날을 흔들 때 막판에 살려줬어요. 근데 계속 꼬리를 물고 배신해가지고 지금은요, 아예 배신만이 아니라 홍준표를 작살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홍준표가 거기에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막말까지 오고 가는 볼상사나운 사실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말이죠. 국민의 힘을 말하자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고 그로써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이죠. 공유할 것은 공유로 해야 돼요. 냉정하게. 왜? 제2의 배신자, 이해훈 배신자, 한동훈 배신자, 그 다음에 배현진 배신자. 야, 참 이 배신의 뿌리가 말이죠. 상당히 우리 국민님에 깊이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동혁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장동혁이가 말이죠. 우리 국민님의 당원 게시판을 조사해봤더니 6만 5천여 개의 비난 글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외국 국적, 중국인 거다. 요거를 공표하고 나서 민주당이 또, 야, 이거 당신 협중하는 거야? 야, 모든 걸 발언만 한번 하더라도 말이죠. 정당 대표가 발언했는데, 이걸 협중으로 몰아치는. 야, 이거 정말 미국 같은 데서 선진국에서 볼 때 과연 이 나라의 여권의 여당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말이죠. 대한민국은 조만한 반도가 아니에요. 반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랭킹 5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대국으로 됐습니다. 땅만 작고 인구가 작을 뿐이지 국제적인 파워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말이죠. 이런 논평할 적에는 단순하게 국내 정치적인 시각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드론 무인기 사건이 났는데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10월하고 최근에 지난 4일날 보낸 이 무인기를 보니까 한국에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 과는 아니야.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나오는 새로운 내용을 보면 민간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딱 이러니까 우리 국민에서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의 무인기 사건을 갖다가 외환죄로 가려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일반 이적죄로 몰아서 지금 이제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추가 구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을 갖다가 외환죄 이적죄로 몰아가는 걸 보면 딱 이거야말로 이 대통령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대대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시간이 되면 이 특검, 그러니까 이제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했던 특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가 미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평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이 우리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공세가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공세는 어떤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오산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8월 25일 날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적에 한국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국정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또 비상사태에 빠진 바 있는 매우 심각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에 말이죠. 지금 제재를 요청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산 동결 또는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뭐 무슨 재산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 뭐 굳이 해봐야 이제 비자 제한인데, 비자 제한이 그렇게 뭐 쉽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 규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데는 상당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국현의 안보정론TV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배현진과 이 홍준표의 요 싸움. 야, 참 이거 말이죠. 참 보도하기도 참 부끄럽네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얘기를 지금 이 홍준표가 말이죠. 참 이 인성이 참 고약하다. 저런 사람을 내가 참 배지를 줬으니 욕망의 불나방이다. 그리고 이제 배현진은 코박콩,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막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홍준표 시장하고 배현진이가 주고받은 SNS를 보면은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그리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서로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배현진이가 이제 출발은, 그러니까 정계 투신할 때 출발은 홍준표 팔탁으로 출발했지만은 현재는요, 한동훈이 딱 친한계로 자리를 굳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를 두고, 왜냐면 뭐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이를 직격을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까니까 이제 홍준표를 까는 겁니다. 자, 배 의원한테 오늘 뭐라고 했느냐?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 학력 콤플렉스를 찾아 3만리. 벌써 5번째 조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 예. 자,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장관 지명자나 너나 다를 바 없다. 사람의 탈을 쓰고 내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만하거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배 의원이 말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홍준표가 한동훈을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이 그거를 비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또다시 비판을 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어제 말이죠. 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다. 용병 세력을 제거하고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가 단단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개할 수 없다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배현진이가 말이죠. 이제 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정작 본인께서는 지난 22대 총선 무려 삐뚤어져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박콩 입극하고 하셨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코박콩은 홍준표 시장이 이제 윤 대통령한테 90도 인사를 하면서 아부했다. 이런 의미의 지금 비하 표현입니다. 입국 닫은 입 딱국 닫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대목을 홍준표 시장이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공격에 대해서 배현진이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또다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홍준표의 일생 동력은 컴플렉스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날의 상처, 서울대 지나가지 못한 미련이 자신과 달리 성장한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이 됐고 결국 외로운 은퇴를 자처했다.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 경제심도 한수 접고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하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야, 참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2018년대 자유한국당 당시 대표였던 홍준표가 영입인재 1호로 발탁한 인물이기 때문에 홍준표 기지로 불렸어요. 근데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로는 친윤계로, 그리고 윤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는 또 배신을 때려서 친한계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홍준표 시장은 보수 개멸의 주범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한동훈하고 같이. 예. 아, 참 이런 인간들 말이죠. 이런 인간들이 참 오래오래 잘도 해먹죠. 통상적으로 보면. 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이게 이런 정도까지 나가면 말이죠. 예, 나갈 만큼 나간 것이죠. 야, 그래서 이거는 당원들이 다음에 심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면서 이제 그 용병 세력과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재개할 수 없다. 김병기 방지법까지 출하는 민주당을 벤치마킹하라.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거다.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아이스에이지는 계속될 것이다.
예. 이 정도로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괴벨스까지 이제 곧 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데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외환죄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외환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안보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무인기 침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제 당 대변인들이 포문을 열었어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 그리고 조용술 대변인, 이제 민주당도 대변인들이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요,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정부의 무원칙 내로남불식 안보관이 북한의 불법 도발을 부추긴다. 여기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맞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 아주 잘 나왔어요.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대남 공격을 유도해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북한을 위배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선제 차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의장 평화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용술 대변인도 직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앞장서 군사적 대응을 금기시하니 이번 무인기 작전은 단순한 정보 수집용 안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전 정부의 통일 행위는 외환 혐의가 되는 것이냐.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냐는 궤변으로 이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방언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그리고 정치적 결론부터 내리고 안보 사안을 정쟁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다. 이거 누가 해야 할 소리를 이렇게 정말 부끄러움도 없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 특히 북한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말이죠. 작년 9월하고 지난 1월 4일 날 무인기를 한국에 침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 말이죠. 한번 이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공개한 이 무인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찍었다고 하는 이 C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무인기 안에 있는 전자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떨어진 잔해물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떨어진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 무인기 사태가 이제요, 여야의 쟁점. 이게 말이죠. 제가 이미 요 관련 보도를 해드릴 때 논평을 해드리는 이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인기를 가지고 현 정부가 특검을 통해서 이적죄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거를 똑같이 까가지고 여야 간의 정쟁을 촉발해서 사회의 불안, 국론 분열을 노리고 사회 불안과 국론 분열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종북 세력들이 국가 기밀을 빼내는, 그래서 북한에 보고하기가 더 쉽도 국가 기강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양분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양분됐는데 여기에 더 쐐기를 또 박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남북이 조사하자? 그런 얘기는요, 참 치졸한 거예요. 좀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해야지, 이런 걸 빌미 삼아갖고 남북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이 할 것 같습니까? 요것들이 말이지, 대화하자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만, 웃기고 있어. 그거 갖고 대화 못해. 더 큰 선물을 너희들이 준비할 날이 올 거야. 그래서 더 때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러한 북한의 대남 일종의 대남 심리전 공작의
무인기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재명 정부가 먼저 자락을 깔았잖아요. 윤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는 이거는 내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적죄에 해당된다. 요거를 깔아놨잖아요. 예. 이게 이제 외환죄로 걸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일반 이적죄로 돌린 건데, 이게 이제 북한에 의해서 역이용되고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동혁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동혁이가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북한, 그러니까 중국,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우리 국민의힘의 이 개입이 상당히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냈어요. 댓글 국적을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협중이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댓글, 온라인 댓글에는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민주당에서 뭐라고 반발하고 나서느냐? 중요한 시점에 협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다. 이것은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이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이가 말이죠. 페북에다가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과거 7년간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글을 6만 5천 개 이상 올린 X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줄줄이 다 옳은 얘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멍들게 하셨습니다. 이미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요, 중국 이 국적 그야말로 우리 한국 내 거주자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하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된다.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건 이제 없애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다 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이건 협중 정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말이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거. 이건 협중 시위다. 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 당 대변인 그리고 정영기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주장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자율 규제 영역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 우려도 크다. 야, 이거 웃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포털 댓글의 국적 표시를 의무할 경우에는 페북, 인스타, 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아니, 제시되지 않으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이거를 협중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협중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프로치인 거죠. 예. 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고발을 했어요. 특검과 이 판사를 과거에. 예, 그 당시에 말이죠. 자, 그거를 이번에 다시 한교안인가요? 요거를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요청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다. 외환 혐의로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외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기자, 미국의 제재를 요청하는 한미 동맹을 해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미군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21일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드론 작전 사령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외환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엔 오산기지 레이더 시설을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압수수색한 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해치면서 관세 폭탄의 빌미가 되어 국가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압수수색은 부대 사령관의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은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며 미군과 마주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허위 주장은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참고인으로 소환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묻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저는 거기에 출석해서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출석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며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인기 침투가 말이죠.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건 소파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오산 기지에 있는 우리 한국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한미 사령관에서는 우리 정부 당국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해명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게이트 출입 통제권을 갖다가 우리 한국이 3개의 게이트 중에서 1개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박탈해서 이미 한미 간의 외교적 갈등 사안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틈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특검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제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제재할 게 뭐가 있어요. 제재하면 비자 제한, 그 다음에는 미 재무부 규정에 따른 미국 내 재산의 동결인데 아니 뭐 특검하고 판사가 뭐 무슨 미국 내 무슨 재산을 갖고 있겠어요? 또 모르죠. 무슨 뭐 자녀들이 유학 가 있으면 될지 모르지만 그건 또 자녀 재산이기 때문에 미국은 법입 집행이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의 자료로 써먹기 위해서 야권에서 지금 제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거를 제안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